노다지 썰전. 오늘은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이죠.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인 SAFA 플랫폼 그리고 주요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특히 2025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아주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과연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 모멘텀을 잘 살려서 크게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워낙 벽이 높으니까요. 어려움을 겪게 될지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프릴 바이오의 그 독자적인 SAFA 플랫폼 기술력, 그리고 이미 확보된 기술 수출 성과, 또 풍부한 현금 유동성 이런 걸 봤을 때 미래가 꽤 밝다고 전망합니다. 네, 저는 그 SAF의 플랫폼의 혁신성 자체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신약 개발이라는 과정에 내재된 어쩔 수 없는 그 임상 성공의 불확실성, 또 생각보다 치열한 경쟁 환경,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핵심 파이프라인의 성공이 파트너사에 좀 많이 달려있다는 점, 이런 내재된 위험 요인들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약품의 단점을 개선해서 약효 지속 시간을 아주 길게 늘리고요. 또 FC라는 특정 부분을 제거해서 잠재적인 부작용은 줄이면서 투약 횟수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 환자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의 가치는 사실 이미 증명이 됐다고 봐야죠. 덴마크 룬드백이랑 미국 에보민 파마슈티컬스의 총 금액으로 따지면 1조 2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요. 계약금만 해도 400억 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금도 약 9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어서 향후 몇 년간은 자금 조달 부담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심지어 180억 원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내년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된 핵심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갑상선 암병증 치료제 후보물질 APB-A1하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후보물질 APB-R3의 주요 임상 결과 발표입니다. 파트너사들이 벌써부터 적응증 확장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사파 플랫폼의 기술적 우수성, 기술 수출 실적 같은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인상적이죠. 그렇지만 신약 개발이라는 게 정말 마지막 임상 데이터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성공을 확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초기 임상, 일상이나 전임상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최종 3상 같은 관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실패하는 경우가 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그 APB1의 목표로 하는 갑상선 암병증 시장은 이미 강력한 경쟁 약물들이 임상 3상 중이거나 아니면 아예 상업화된 상태입니다. 후발주자로서 이들과의 경쟁은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 APBR3의 기술을 가져간 에보면이라는 회사는 2020년에 설립된 비교적 신생 기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R3의 성공에 재무적으로 좀 크게 의존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건 결국 파트너사의 개발 역량이나 혹은 재무 안정성 같은 부분이 에이프릴 바이오에게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현재 에이프릴 바이오의 가치는 상당 부분이 외부 파트너사들의 임상 결과에 이렇게 연동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임상 성공률이 100%는 아니겠죠. 하지만 APB-A1의 경우를 보면 경쟁 약물 대비해서 그 FC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 잠재적인 우위가 있고요. 또 4주 간격 투여 제형이라는 건 환자 편의성을 정말 크게 높이는 부분이거든요. 갑상선 암병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아직 치료 옵션이 부족한 그런 미충족 수요가 굉장히 큰 시장이라서 차별화된 장점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APB-R3의 경우도 파트너사인 에보뮨 창업자가 이전에 인터루킨 계열 항체 신약 개발 성공 경험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 IL-18이라는 타겟 자체도 최근에 GSK 같은 다른 기업들의 임상 연구를 통해서 염증 질환에서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 리스크를 너무 크게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글쎄요. 과거의 성공 경험이 미래 성공을 꼭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갑상선 암병증 시장에서 경쟁 약물들이 이미 시장을 섬점하고 있다면 후발주자인 A1이
뭐 안전성이나 편의성만으로 그 선점 효과를 넘어서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시장 진입 시점에서의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고요. R3 파트너사의 그 IPO 성공 여부 역시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사의 의지라든지 뭐 이런 정황상 긍정적인 시그널만으로 임상 성공을 벌써부터 낙관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파이프라인 자체의 성공 가능성 외에도 ASFA 플랫폼 자체의 확장성 가치를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플랫폼은 이론적으로 최대 4개의 다른 물질을 하나의 항체에 이렇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뭐 항암제라든지 다른 다양한 분야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미 후속 파이프라인 연구도 진행 중이고요. 이건 결국 지속적인 기술 수출이나 공동 개발 기회를 계속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는 GLP-1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와 병용하는 그런 아이디어처럼 응용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플랫폼의 그 이론적인 확장성 분명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이 뭐 실질적인 기업 가치로 인정을 받으려면 현재 가장 앞서 있는 APB-A1과 R3의 성공적인 임상 결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뭐 멀티 타겟 항체라든지 항암 분야로의 확장 같은 것들은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또 자원이 필요할 겁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진행 중인 이 핵심 파이프라인들의 성공이 플랫폼 전체의 가치를 입증하는 뭐랄까 핵심 열쇠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안정성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900억 원이라는 현금 보유량 그리고 연간 100억 원 수준으로 비용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이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아주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이미 흑자 경영을 하고 있고 만약 2025년 임상 결과가 좋아서 마일스톤 그러니까 단계별 기술료가 계획대로 유입된다면 재무 상태는 더욱 탄탄해질 겁니다. 이건 장기적인 연구 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현재 보유 현금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 후기 단계, 특히 상업화까지 가려면 정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2025년에 발표될 그 핵심 임상 결과가 혹시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예상했던 마일스톤 유입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될 수도 있고 이는 장기적인 연구개발 동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논의는 다시 한번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성공 여부 여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에이플바이오는 SAPF라는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가시적인 기술 수출 성과 또 안정적인 재무 구조 이런 것들을 갖춘 잠재력이 높은 기업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약 개발이라는 분야 고유의 높은 실패 위험 또 점점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파트너사에 대한 의존성이라는 그런 현실적인 과제들 또한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된 APB-A1과 APB-R3의 임상 결과 발표가 에이프릴바이오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지을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SAFF 플랫폼에 입증된 기술력과 경영진의 역량, 그리고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중요한 기회를 성공적으로 상여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이프릴바이오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임상 결과 발표가 회사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주목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다양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에이프릴바이오의 미래를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노다지 설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